강서구청장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선거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의 뭐 지자체장 선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데 장 의원님은 일단 전망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진경훈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은 뭐가 있는지 왜 그럼 진경훈이라는 후보를 전략 공천할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뭐 여러 전망보다는 예.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그 어느 때보다 저희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할 생각이고요. 예. 당연히 그 속에서 저희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총선 이후에 4.7 보궐선거 패배, 또 대선에서도 한 5% 예. 정도 밀렸고요. 네. 지방선거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서울에서의 서울 또 시민들의 또 서울 지지자들의 이 자부심, 자신감을 좀 더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겨도 저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그 속에서 내년 또 총선에 대한 예. 여러 지지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더 타오르지 않을까. 특히 서울에 있는 지지자들이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예. 여러 후보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좋은 예, 분들 그랬었죠. 많으셨는데 네. 많은 만큼 오히려 이 후보 간의 이 합종 연행과 이 이합 집산이 조금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 과열 경쟁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제가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 또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 이 전국 동시 선거는 좀 다릅니다. 예. 전국 동시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강서구청장을 위해서 뛰었던 지자체장이 되기 위해서 뛰었던 분들에게 당연히 출마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보궐 선거의 특징상 정말 각 당의 총력 지원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구도와 이슈를 또 명확하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진교훈 후보 경찰청 차장 출신의 후보자가 또 나와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정권의 좀 극악무도한 수사에 대한 부분 또 여러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나 아무튼 뭐 방해 공작 등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 출신인 만큼 아마 뭐 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태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거기는 5대 5로 뭐 경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태우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기현 대표죠. 김기현 대표도 이해가 가는 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근데 법원에서 판결 난 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공익제보자라고.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리고 본인 때문에 40억이나 들여서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고 재보궐 선거가 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이 자기 자당에 있으면 후보 안 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폐기하고 정말 김태우를 할까요?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는 아마 좀 울고 싶을 거예요. 네. 사실 본인이 굳이 패배할 수 있는 선거에서 또 안 그래도 지금 리더십도 취약한 상태에서 네. 패배까지 했을 경우엔 지도부 책임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당연히 없거든요.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굳이 공천을 한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을 안고 네. 오히려 그 반대 그 윗선이 또 요즘 하도 윗선이 유행이니까요. 근데 윗선의 의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진짜 3달 4달밖에 안 된 사람을 이 사면을 한다든지 사면 네. 복권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만 봐도 김기현 대표가 또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리긴 했는데 그래요. 네. 또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은 결국 또 그 윗선의 의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김태우가 무난하게 이길 겁니다. 경선도. 경선에서 네. 그러나 이제 경선에서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이기도 본선에는 이제, 저희가 네. 김태우 후보의 네. 여러 부족한 자질 등을 잘 정리해서 네. 처참하게 깨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총선 앞두고서 좀 국민의힘이 긴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긴장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뭐 공천과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잠재 있다고 그치. 보거든요. 그 긴장의 전 의미를 정말 긴장해서 국민에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게 대통령한테만 그렇죠. 충성한다고 해서 맞아. 충성 경쟁한다 해서 이게 잘 되는 안 게 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네, 걸 맞아요.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 공천 경쟁을 하고 계신데요. 공천 받으면 뭐 합니까? 떨어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천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여의도의 썰이 뭐 장 의원도 들으셨겠지만 뭐 검찰 출신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친윤 그룹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공천을 준다고 했을 때 반발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당연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네. 김기현 대표가 뭐 국민공감위가에서 소위 개파 모임 만드는데 네. 의원들이 이제 대선 전에는 대선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뭐 포럼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전대전에 총선 전에 한다. 그리고 심지어 유력 이 대표 후보가 굳이 개파 모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80명을 이 초대를 했습니다. 70몇 명. 그럼 나머지 3, 40명은 니들 이제 공천 떨어뜨릴 거야라고 이미 선언한 것과 같거든요. 후보가 대표 후보가 당 대표 후보가 총선 공천권을 가진 심지어. 그래서 보면 아무튼 40명 정도 공천 탈락은 제가 보기엔 4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공천 탈락하는 범위는 110명 중에 한 50명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공천을 받더라도 현역 의원이 이제 재선 3선 될 가능성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공천 탈락하는 분들 기본 한 3, 40명에 낙선 뭐 예를 들면 지금 부산 뭐 영남 아무튼 영남 예. 3선 이상 중진들 지금 다 수도권에 착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험지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 험지로 보낸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죠. 그럼 제가 보기엔 한 60명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과 저희 민주당 170명이 똘똘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극악무도한 잘못된 점들을 명확하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에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런 과정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유성정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니 그런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회의에서도 정개특위에서도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위성정당 만들 거라고. 그거 없애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개정을? 아니 근데 본인들은 일단 21대 총선 네, 룰에 대해서 네. 자기들은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자기들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뭐 쫓겨났을 때 자기들끼리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당 만들어서 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아니요, 들리는데? 국민의힘의 이 위성정당을 아예 만들겠죠.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례공천을 준다. 그러니까 네, 현역 네. 의원들을 탈당시켜서 그쪽에서 비례공천 거기서 비례공천을 주고 네, 네. 아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짜겠죠. 그래서 지금. 무마를 시키겠다는 거군요. 뭐 자기들 그런 공천에 계획도 있는 것 탈락된 같아요. 것을. 네. 꼼수에 꼼수를 이렇게 부려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지 저는. 꼼수의 힘입니다. 꼼수의 힘.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장 의원님 뭐 이렇게 나오셔서 50분 정도 우리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벌써 50분 네 벌써 진짜 50분 시간 됐어요. 빠르네요. 네, 시간 빠르죠. 야. 제 진행의 힘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50분이나 어떻게 50분이나 어떻게 대화를 하지 금방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보통 벌써 지났어요. 보통 이게 네. 30분 여야 네, 패널 이렇게 네, 해도 보통 꽤 하죠. 길거든요. 네. 30분. 근데 전혀 길게 안 아, 느껴지셨죠? 네, 단둘이 하면은 50분 긴데 이러고 저의 있었는데. 힘입니다. 아, 역시 명사회자의 이 명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대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태입니다. 2022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표 도서관이 2025년 착공에 2029년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지금 착공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완공을 됐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이 서울 대표 도서관의 미래가 매우 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한 걸 다 반대하고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2,500억 규모의 이 서울 말 그대로 서울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서울 대표 도서관이었는데 지금 명칭도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서울 시립 도서관으로 지금 격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축소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 서울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확정된 사업인 서울 대표도서관을 퇴행시키는 것을 보면서 단호하게 분노하고 있고, 또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서 더 이상 퇴행이 없도록 단호하게 또 막아내고 지적하고 문제 삼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 한가위에도 정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저도 열심히 국회에서 계속 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의원님 저는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감사합니다. 대표 옆에서 끝까지 이재명 대표님 잘 네. 도우셔서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고요. 뭐 언제까지 이 정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도한 이 대표님에 대한 공격들을 잘 막아내는 그런 선봉에 서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야 뭐 혼자 살아서 처자식도 없는데 저 압수수색 저는 아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저의 있습니까? 반지하를 털어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준봉의 보이는 라디오 플러스 오늘은 장경태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최고위원이 나오십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낮 12시 반에 민주당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